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디비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재밌는 실험 영상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이제 FET에 충분히 높은 VGS 전압을 줘야 하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FET에 충분히 VGS를 줘야 하는 것.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아마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실험적으로 같이 확인해보는 그런 영상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앞에 다양한 FET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FET에 오늘 제가 뭔 어떠한 실험을 할 거냐면 이 파워 서플라이랑 멀티미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FET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FET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왼쪽부터 1번이라고 하면 1번부터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핀이 되죠.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일정 전압 이상을 인가하면 이 드레인과 소스는 개통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FET의 동작 원리죠. 이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FET의 소스와 게이트 사이의 전압을 인가할 건데요. 쇼트가 되지 않도록 가운데 드레인 단자는 꺾어 주었습니다. 소스랑 게이트 사이의 전압을 인가해 줄 건데 먼저 파워 서플라이 전압은 충분히 낮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때는 당연히 FET가 온이 되지 않을 거예요.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 낮으니까. 이 게이트랑 소스가 다시 이 드레인과 소스가 언제 개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스랑 여기 보시는 여기 소스 핀이랑 이 FET의 드레인 단자 사이에 멀티미터의 저항 측정 모듈을 이용해서 저항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FET가 언제 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을 서서히 증가를 시켜보면 자, 보시면 여기 멀티미터에 찍히는 저항값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이 낮을 때는 FET가 턴온이 되지 않다가 보시면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을 서서히 올릴 때 이제 조금씩 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2.6메가옴 더 올리면 저항값이 훅 내려가죠. 지금은 1.6K, 지금은 6.8, 7옴, 8옴, 그러다가 더 올리면 이렇게 거의 0옴에 가까운 값으로 내려갑니다. 이 값은 FET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흔히 말하는 RTS ON이라는 저항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재밌는 거 보셨나요? 우리는 FET가 ON이 되면 단순히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저항값이 RTS ON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 낮으면 FET가 충분히 ON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값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 이제 어느 정도 증가하면 할수록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저항값이 이렇게 낮아지고 그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렇게 확실하게 턴온이 되면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다시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저항값이 RTS 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FET를 사용할 때 우리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충분한 VGS 전압을 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이렇게 낮은 전압을 주면 FET가 충분히 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FET에 흔히 말하는 스위칭 손실이라는 이제 손실이 생깁니다. 그 스위칭 손실이 생기게 되면 FET가 소모하는 전력은 이제 RTS1에 소모하는 전류 I 제곱값을 곱한 게 아니라 이때는 마치 저항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전력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스위칭 손실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FET에 충분한 전압을 인가해주면 이제 이때는 FET가 I제곱 곱하기 R에 의한 손실을 하면서 I제곱 곱하기 R에 의한 손실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스위칭 손실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전력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FET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런 실험을 진행하셨으면은 이렇게 전압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FET의 게이트에 충전된 전압가 빠질 수 있도록 이런 핏셋 같은 걸로 이렇게 쇼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좀 커다란 친구 FET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소스에 물려주고 파워 서플라이에 플러스는 게이트에 물려주고 이 저항 측정을 위해서 드레인에 물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워 서플라이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FET가 온되지 않고 이제 FET가 조금씩 온이 되기 시작하죠. 저항값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온이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좀 더 올려보면 FET의 저항값이 급속도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100옴 이렇게 높죠. 이 상태에서도 FET는 계속 스위칭 손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충분히 전압값을 올려주면 FET의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저항값은 이제 RTS 온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FET의 VGS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충분한 전압값을 인가를 해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네, 이 전력전자 파트에서 가장 큰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역시 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FET를 포함한 각종 스위치에 대한 각종 스위칭 소자의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이제 안전하고 좋은 회로를 설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많은 회로들을 보면 FET의 VGS를 주기 위한 전압으로 사용하는 전압이 12V나 15V 전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V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FET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FET의 VGS 한계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20V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까지 사용을 해줍니다. 너무 높은 전압을 인가하면 FET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과전압이 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너 다이오드를 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FET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이런 FET 관한 영상을 좀 더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